여러분, 컴퓨터 메모리요. 사실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어야 정상인 공간이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우리 눈앞에서 악성 코드가 버젓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공격자들이 어떻게 안티바이러스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하는지 그 메모리 우회 전술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우선 메모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걸 통해 어떻게 디지털 발자국을 찾아내는지, 그리고 그걸 피하기 위한 리팩토링 전략, 마지막으로 또 다른 우회 전술들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바로 메모리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숨겨두는 거랑 실행 중인 메모리 안에서 들키지 않는 건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해커가 처한 딜레마가 뭔지 딱 보입니다. 우선 디스크에 있을 땐 괜찮아요. 공격 코드, 그러니까 쉘 코드가 인코더스나 인크립터스 같은 걸로 막 뒤섞여서 정체를 완벽히 숨기고 있죠. 근데 문제는 실행될 때입니다. 실행이 되려면 메모리 위에서 반드시 원래 모습으로 풀어줘야 하거든요. 바로 그 순간 코드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핵심적인 취약점이죠. 좋습니다. 그럼 코드가 이렇게 메모리 위에서 노출된다면 보안 소프트웨어는 도대체 뭘 보고 이걸 잡아내는 걸까요? 우리가 찾아야 할 그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백신한테 걸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잠재적인 디지털 발자국을 찾아내는 체계적인 방법이죠. 예를 들어 GitHub을 해서 인터프리터 페일로드 프로젝트 같은 걸 가져와서요. 분석 환경을 딱 세팅하고 PStudio 같은 도구로 코드를 샅샅이 뜯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법한 특정 문자열이나 임포트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걸 미리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핵심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코드의 DNA 자체를 수동으로 바꿔버리는 리팩토링 전략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코드 리팩토링은 코드의 기능을 바꾸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메모리 위에서 코드가 어떻게 보이느냐, 즉 겉모습만 바꾸는 거예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겉모습만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위장술 같은 겁니다.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요, 딱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흔히 쓰이는 문자열이나 코드에 박혀있는 상수들, 함수 익스포트, 그리고 원본 쉘 코드 자체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컴파일러가 웬만해선 바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입장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악성 코드를 딱 잡아내기 너무 좋은 아주 안정적인 표적이 되는 셈이죠. 물론 수동으로 리팩토링하는 게 효과는 왁싱한데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엔 여러분의 무기고에 추가할 만한 다른 대안적인 우회 전술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술은 바로 자동화입니다. 일일이 손으로 바꾸는 대신에요. 코드를 빌드할 때마다 알아서 문자열을 암호화하거나 함수 이름을 바꿔주는 스크립트를 짜는 거죠. 물론 처음 만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단 만들어두면 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바퀴를 굳이 다시 발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GitHub 같은 곳을 잘 찾아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런 우회 기술을 다 적용해서 리팩토링 해놓은 버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공개 프로젝트의 포크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그리고 가장 정교하고 표적화된 방법인데요. 바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즉 역공학입니다. 내가 뚫고 싶은 특정 보안 솔루션이 있다면 아예 그 솔루션 자체를 분석해버리는 거예요. 얘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위협을 탐지하지? 그 로직을 역으로 파악하는 거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 딱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다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더 큰 그림, 이 사이버 보안의 군비 경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우회 전략 툴킷에 네 가지 핵심 도구가 생긴 셈이죠. 첫째, 핵심 코드를 직접 손으로 리팩토링하는 것. 둘째, 이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 셋째, 이미 다른 사람이 수정해 놓은 공개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물을 직접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것.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모든 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사이버 보안의 군비 경쟁 속에서 과연 코드가 완벽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날이 올까요? 방어 기술이 발전하면 공격 기술도 그만큼 진화하죠. 어쩌면 이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창과 방패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